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하나 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기우년, 계유월, 정미일, 기우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내드리는 문제 중에서 들어가는 문제죠.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다 보면 사주 형국이 파악되고 그리고 용신 희신을 찾기가 쉽다는 얘기죠. 사주 강약 찾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다 보면 사주 형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사주 강약은 어떤가요? 이 사주의 강약을 묻는 문제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남편덕은 어떤가요? 이 사주의 남편덕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 사주 건강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이 사주의 건강의 약점을 묻는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요. 일간의 내편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에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정화, 자금,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인성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일지, 미토 안에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 역시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일지, 미토 안에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편의 세력은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의 정화와 을목, 작은 불, 작은 나무 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은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진 오행, 흑, 재성은 불이 극한 오행, 쇠, 관성은 불을 극한 오행,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흑부터 찾아볼까요? 흑은 연간의 기토, 작은 흑, 일지의 미토, 작은 흑, 시간의 기토, 작은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의 유금, 월지의 유금, 시지의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에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이 대단하죠. 기토, 미토, 기토, 작은 흑, 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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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쇠, 개수, 작은 물까지 내편이라고는 지장간에 있는 정화와 을목불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졌네요. 최악사주가 됐죠. 최악사주가 되면은 사주가 혹시 종색격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내편이라고는 미토 안에 정화와 을목분입니다. 과연 일간인 정화가 미토 안에 들어있는 정화와 을목을 믿고 정격으로 남아있을까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최악사주면은 이 정화와 을목 믿고 이 사주에 강한 흙기운, 쇠기운, 물기운을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화와 을목, 약한 세력을 배신하고 토생금, 금생수로 종세를 해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죠. 세력을 따라가 버린다는 얘기죠. 나를 버리고. 그래서 이 사주는 내 편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지장간에만 있는 정화와 을목을 믿고 정격으로 남기보다는 나를 버리고 토생금, 금생수로 살금살금 따라가는 정색격 사주. 정색격 중에서도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 1번 문제였죠. 가장 강한 오행을 따라가는 정색격이 된다는 얘기죠. 강한 오행이 뭘까요? 얼뜻 보기에는 토생금을 받은 쇠기운이 강할 것 같죠. 또 흙기운도 제법 있고, 그러나 흙기운은 쇠를 생각하기 때문에 쇠에게 힘을 많이 뺏겼다는 얘기죠. 자, 쇠는 토생금을 받아서 쇠기운이 강할 것 같지만 연지 월지에 있는 유금은 하는 일이 뭐죠? 바로 개수를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쇠기운이 강한 것 같지만 강한 쇠기운은 물기운을 생하면서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물기운입니다. 물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금생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기운이 강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물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을 잡자면 정색격 중에서 정살격이 되겠죠. 이 물기운이 가장 강하니까 이게 살이죠. 그래서 정화는 나를 버리고 계수를 따라가는 정살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가장 강한 오행은,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쇠같지만 물기운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사주 강약을 물었죠. 강약은 최약사주 중에서도 최약사주지만 최약을 넘어서 정살격으로 정색격이 됐죠. 내 편이 거의 지장간에만 있어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로 따라가는, 세력을 따라가는 정색격 사주가 됐다는 얘기요. 최약사주이면서 정색격 사주 팔자입니다. 세 번째 문제, 이 사주 남편떡은 어떨까요? 여자분이신데 남편떡이 어떤가요? 정살격이죠. 여러분들이 정살격이 되면은 정월에서 살기운을 따라가기 때문에 남편이 잘해준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살격은 잘 알아두십시오. 정살격을 가진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거의 맹종을 합니다. 즉 남편한테 반항도 못하고 그 다음에 따라간다는 얘기죠. 즉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반항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편한테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거의 신처럼 받든다는 얘기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정살격을 가진 여자분들 남편을 보면은 남편이 나를 죽이려는 형국이죠. 그러니 남편이 거의 거의 폭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거의 맹종을 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거의 폭군이다, 거의 군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 등은 어떻게 좋다고 봐야 될까요? 아내는 맹종을 하지만은 남편은 이렇게 폭군 위에 군림하려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 덕이 좋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정살격의 여자분 사주에서는 남편에게는 이렇게 잘하지만은, 여자가 남편에게 잘하지만 남편은 거의 아내에게 군림하고 폭군인 남편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실전에서 한번 확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임상을 하다 보니까 정살격 사주는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갖다가 억누르고 폭군으로 군림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에 대한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이 사주의 건강의 약점은 뭘까요? 바로 무례에서 불이 꺼져버렸죠. 불이 바로 심장이라는 얘기죠. 심장이 약하다, 심혈관질환에 매우 주의해야 될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혈관을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기혈순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또 눈 건강도 걱정을 해야 되죠. 정화는 헤트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눈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눈 건강에도 약점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이번 주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이 사주팔자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축년, 병진월, 정해일,
기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여자분이시고요. 다시 한번요. 개축년, 병진월, 정해일, 기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여자분이시고요. 문제는요. 이번 주 문제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은 어떤 오행인가요?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 사주 남편 덕은 어떤가요? 사주의 남편 덕을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이 사주 자식 덕은 어떤가요? 사주에서 자식 덕이 어떤지 묻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이 사주 남편과 자식 사이는 좋은가요? 남편과 자식의 사이를 묻는 문제가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께 내드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 풀다 보면 사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로도 답을 많이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사주 실력이 늘었을 때 복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내 생각이 이랬구라는 것을 하다 보면 감회가 새롭다는 얘기죠. 자, 어떻습니까? 이번 주 사주 알아맞히기,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